한국은 기술은 좋습니다. 다만 시장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2024년 10월 중국 상하이 세계 30여 개국의 산업부 관계자와 글로벌 기술기업 대표들이 모인 자리 국제산업혁신 포럼의 기조 발표 중 나온 이 한마디는 회의장의 공기를 묘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발언의 주체는 중국 산업기술부 부부장이었습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고 외교적이었지만 그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현장에 있던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자원도 작고 시장도 작다는 평가. 그래서 결국 주도국이 아닌 참여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완곡한 무시였습니다. 중국 측 테이블에서는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고 몇몇 유럽 기업인들은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한켠 한국 대표단이 앉아있는 테이블에서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중 한 사람,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던 중소기술기업 에코테크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총괄 박세진 이사 역시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 그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베를린이었고 주제는 친환경 도시 인프라에 대한 기술 교류였죠. 그는 한국의 수처리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발표하려 했지만 발표 전에 중국 대표 기업의 한 임원이 조용히 웃으며 건넨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결국은 팔 데가 없잖아요. 한국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발표 전부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준비했던 내용의 절반도 보여주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세진은 깊이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기술력만으로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는 실전에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6개국 현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 기술을 현지화하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의미의 말이 또다시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대한민국 대표 박세진 기술총괄 이사입니다. 주제는 자원이 없는 나라, 실행력으로 생존하다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일부 조용한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또 한국인가? 좋은 기술은 많지. 중국 대표단 쪽에서는 누군가가 고개를 살짝 돌려 박세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엔 익숙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은 훌륭하지만 결국 당신들은 여기까지일 거라는 표정이었죠. 박세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발표 장비를 켜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검은 화면 위 단 하나의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더 빨리 배워야 했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단상 위에 집중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청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시장도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더 작기 때문에 더 치열했고 더 불리했기에 더 빨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 그 작고 빠른 나라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실전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중국이 무시했던 한국만의 자원, 즉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력과 사람 중심의 기술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세진 이사는 발표의 첫 화면을 넘기지 않고 한동안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통계나 그래프도 없었습니다. 대신 회의장 스크린에는 현지 어촌 마을의 작은 정수 시스템 사진이 정지된 채 떠 있었죠. 이 사진은 필리핀 북부 산악지대의 한 마을입니다. 작년 여름 태풍이 지나간 뒤 며칠 동안 이 마을은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식수가 오염됐고 병원도 멈췄습니다. 그때 저희가 만든 소형 정수 모듈 2기가 여기에 설치됐습니다. 48시간 안에 현지인들이 직접 조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치였습니다. 청중의 몇몇은 흥미를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표라기보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듯한 그의 말투는 단조롭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늘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력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스크린에는
그가 파견되었던 여러 현장 영상들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던 동남아시아의 변두리 병원, 임시로 조립된 정수 시스템 옆에 모여든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손에 물병을 들고 웃는 장면까지 그는 이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규모 설비나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프라가 없는 곳, 정부 시스템이 느린 곳, 예산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생존하는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작지만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스스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중소기업 기술자 정도로 인식되던 그의 발표에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앞줄에 앉아 있던 독일 대표는 팔짱을 풀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UN 산하개발협력국의 실무진도 스마트패드에 발표 내용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단 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국영 수처리 기업의 부대표 류웨이였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보여준 사례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현지에서 잘 작동하는 시스템이라 해도 결국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확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장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발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작으니까 이런 소규모 방식 외엔 대안이 없다는 말 아닌가? 박세진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남들보다 자원이 부족하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보다 빠른 대응, 기술보다 실행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태블릿을 회의장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닌 한 편의 짧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케냐 외곽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억양의 영어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 병원의 생명줄이에요. 그전엔 약을 줄 수 있어도 물을 줄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영상을 바라보던 청중 중 일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기술 설명보다도 그 기술이 만들어낸 삶의 변화가 더 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박세진 이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어느 나라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려는 집단적 태도, 그리고 거기에 드는 반복된 훈련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회의장 중앙에서 박수가 조심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인도네시아 대표가, 이어서 스웨덴 기술부 장관이 박수를 보탰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모았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는 침묵이 이어졌지만 류웨이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박세진은 고개를 숙이며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누군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UN 개발계획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박 이사님, 혹시 발표하신 시스템 관련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몇몇 지역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장 대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런 방식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세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화려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한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세진 이사가 회의장을 나설 무렵 곳곳에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 구석에서 어깨 너머로 자료를 넘겨보던 UNDP 실무진, 조용히 명함을 내미는 동남아 정부 관계자, 그리고 기술도 좋지만 그 실행 방식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며 다가온 아프리카 공공기관 담당자까지. 그의 발표가 끝난 이후 더 이상 화려한 슬라이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을 내미는 그들의 표정 속에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 같은 사람이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한 유럽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는 회의장 한켠에서 조용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박세진 이사가 외국 인사들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현장 실무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적은 기사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지 않았다. 해결법을 나눴다.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술력은 있지만 작다는 이유로, 실행은 빠르지만 영향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늘 보도적 파트너로 여겨지던 한국의 기술자에게 처음으로 쏟아진 진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따뜻한 순간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다시 한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었지만 지속 가능성을 논하려면 기술보다 체계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위기 대응은 인정하지만 구조화된 산업 전략 없이 확산되긴 어렵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장 일부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역시 중국은 다르다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세진 이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표가 끝난 뒤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질문을 던졌던 르완다 기술부 관계자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병원 수는 몇 개입니까? 정수 설비와 전력 공급은 어떤 상태인가요? 운영 주체는 정부입니까? 민간입니까? 그가 받아 적는 속도는 빨랐고 반응은 정확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현장을 파악하는 그의 자세가 곧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이 박세진 이사를 신뢰하게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대단한 키워드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도 거대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경쟁력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에 당장 대응하는 실행의 민첩함과 현장의 집중력이었습니다. 3년 전 똑같은 회의장에서 박세진은 시장도 작고 영향력도 없다는 말을 들으며 조용히 발표를 접고 퇴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화려한 기술을 자랑하기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써야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장을 나서던 순간 한 외국인이 박세진 이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3년 전 박세진의 발표를 듣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던 인도네시아 기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는 저도 당신의 발표를 그저 작은 회사의 시도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방식이 왜 특별한지 말입니다. 그 말에 박세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엔 변명도 해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전해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박세진은 노트북을 펼쳐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메일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의 실무 요청, 인도 보건부의 실증 제안, 그리고 유엔의 글로벌 현장 대응 프로젝트 공동 참여 제안서까지.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 결국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속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 끈기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작습니다. 자원도 많지 않고 시장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의장에서 확인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작다는 이유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작고 끈질긴 한 걸음이 조용히 세계의 질서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비행기 안. 박세진 이사는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지난 며칠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무심하게 흘러간 발표의 순간들,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의심, 그리고 그 와중에도 조용히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 속에서 묵직하게 되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메일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인도 보건부로부터 도착한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협력 요청, 긴급 의료 인프라 대응 시범사업 제안서. 박세진은 태블릿을 닫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에코테크라는 회사 하나가 얻은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작다는 이유로 소외당했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발표 도중 오류가 발생해 스스로 단상을 내려와야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선을 외면하던 사람들, 아무도 질문하지 않던 공허한 회의장,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 밤새 혼자 울면서 왜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증명해야 하는가라고 자책하던 그때의 자신.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았고 그저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해온 방식 그대로 조용히 실천하고 묵묵히 실행한 결과였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공항 로비를 빠져나오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는 이 작은 나라의 온기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뒤 그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곳곳에 반짝이는 불빛들. 수십 년 전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 나라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건물 사이로 스쳐가는 고등학생들, 퇴근길에 지친 얼굴로 버스에 오르는 시민들, 야간 근무를 위해 헬멧을 쓴 채 현장을 향해 가는 노동자들. 이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자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더 치열했고, 작았기에 더 단단해졌으며, 뒤처졌기에 더 빨라져야만 했습니다. 그 문장을 그는 머릿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어느덧 차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반사된 도시의 불빛은 마치 수많은 한국인의 노력이 남긴 흔적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세진 이사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수면을 취하기보단 다음 일정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한국은 그렇게 오늘도 세계를 향해 또 한 발짝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작은 나라라는 이유로 무시받던 한국. 그 한국이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세계를 바꿔낸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의견이든 소중히 읽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 새싹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울린 한국인의 이야기, 세계를 울린 한국인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감동을 더 재미있고 진심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